탐정방송 임명수 대표입니다. 탐정이 받는 의뢰 중에 민사소송 증거 수집, 즉 이혼, OECD 38개국 중에 우리나라 이혼율이 1위입니다. 1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1위인데 가족이나 가정에 대한 그런 의미가 많이 퇴색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혼을 많이 하는데 슬기롭게 이혼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증거를 수집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직접 증거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고 대부분은 이제 배우자의 핸드폰을 몰래 뒤져가지고 카카오톡 내용을 본다든지 메신저를 본다든지 블랙박스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변호사 상담도 받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던 와중에 자기 힘으로 이제 쉽지 않을 때 보통 소위 말하는 탐정들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이혼 관련된 소송은 동시에 두세 개씩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가장 흔한 의뢰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들을 겪었을 때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카페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많은 인폼들을 얻기는 하시는데 오늘은 딱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탐정을 고용할 때, 탐정한테 의뢰를 할 때 이혼소송 증거 자료 수집을 할 때 탐정한테 반드시 요구해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탐정들한테 일주일에 얼마입니까? 한 달에 얼마입니까? 하루 해주는데 얼마예요? 미행을 해주세요. 잡아주세요. 증거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의뢰를 하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고, 탐정업체 입장에서도 우리는 며칠에 얼마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업체들도 있을 텐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처음이라 손 치더라도 많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시작하실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증거 자료를 촬영을 해야 됩니다. 형법 241조에 간통죄가 있을 때는 숙박업소에 들어갔을 때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성관계를 했다라는 그런 증거 자료를 수집을 했어야만 이 사람이 이제 형사처벌을 할 수 있고 형사적인 형사처벌에 입증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241조 형법에서 형사처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민사적으로만 쓸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꼼꼼하게 증거자료를 잡았어야 됐지만 지금은 그때만큼의 어떤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남녀가 좋아한다, 사랑한다, 애정 표현을 하는 그러한 메신저 내용들 또는 팔짱을 낀다든지 스킨십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도 판사가 볼 때 민사 재판에서 외도의 증거로 봐요. 그러니까 외도의 증거로 본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상간녀나 상간자 소송을 했을 때 승소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증거를 기준으로 카톡으로 애정행위를 하고 밤늦은 시간에 상간자를 만나고 드나들고 이러한 것들도 전부 다 촬영을 해놔야 된다. 그래서 탐정한테 요구하는 건 첫 번째, 이 사람들이 가까운 관계, 즉 애정하는 관계에 있다라는 자료를 반드시 요청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한테 소송을 일단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간녀나 상간남한테. 그런데 뭘 알아야 소송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상간녀나 상간남의 정보를 어느 정도라도 알고 있어야 변호사가 소장을 날린다라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전화번호라도 알아야 된다. 물론 더 많이 알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이 사람이 애정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찾아내고 그 상대방을 발견을 했을 때 그 상대방에 대한 특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탐정업체에서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여기까지 됐으면 끝났다라고 보면 또 안 돼요.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개는 보통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유부남인지 몰랐어요. 유부녀인지 몰랐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즉 바꿔 얘기하면 유부남인 걸 또는 유부녀인 걸 기혼 상태인 거를 현재 기준으로 그걸 알았다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상간소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3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 애정행위하는 둘이 그렇고 그런 관계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고, 두 번째,
그 사람이 누구냐, 상간녀 또는 상간남이 누구냐, 이름이 뭐냐, 어디에 사냐, 전화번호가 뭐냐, 이 정도의 어떤 증거 자료를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딱 했는데 상간남, 상간녀 소송에 대해서 패소하는 이유는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린 대로 유부남인지 몰랐어요. 또는 아니 애가 있는데 애가 있는 거를 카톡 사진에 올려놨는데 유부남인 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이렇게 따지거든. 근데 그럴 땐 뭐라고 해요? 애가 있는 건 알았지만 돌싱인 줄 알았다.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상간남, 상간녀가 이렇게 빠져나간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법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변호사가 조력을 하지만 이러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치고 들어갈지에 대한 전략적인 현장 전문가로서의 전략적인 부분들은 탐정이 컨설팅을 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며칠 뭐 이렇게 미행해 주세요, 찍어 주세요, 뭐 이렇게 알아서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말 그대로 심부름센터가 되는 거고, 전문적인 탐정 업체에 의뢰를 하게 되면 이러한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컨설팅을 탐정이 해줍니다. 지금 이 말씀드린 세 가지를 탐정업체에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이 세 가지를 증거자료를 수집하는데 일주일이 걸렸다, 2주일이 걸렸어.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할수록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컨펌을 계속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하루에 5번, 10번 이상 계속해서 통화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컨펌을 받으셔야 됩니다. 의뢰를 맡겨놓고 연락이 안 된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이 세 가지를 정보 수집을 다 한 이후에 마지막에 이 증거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를 사서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을 먼저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혼을 안 하고 상간녀 또는 상간자 소송을 먼저 할 것인지,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할 것인지, 상간녀 상간남 소송을 하기 전에 이 증거 자료를 가지고 그들을 만나서 쉽게 얘기하면 쇼부를 볼 것인지, 각서를 받아내고 합의를 받아낼 것인지, 이러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의뢰인들이 잘 모릅니다. 왜?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자기는 살면서 처음 겪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탐정한테 의뢰를 하셔야 되고, 증거가 수집이 된 이후로 사건이 딱 종결됐다고 해서 빠이빠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전략적인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전문적인 탐정을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거는 임병수 탐정한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 임병수 탐정 치셔도 되고, 지금 이혼 관련돼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카페도, 해우소라는 카페도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저희 카페에 좀 들어오셔가지고 자세한 컨설팅이나 이런 무료 컨설팅도 해드리니까 감사합니다. 임병수 대표였습니다.